안녕하세요. JY 월드리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운전해 보셨나요? 확실히 소음도 덜하고 헬스비도 안 드니까 저도 다음 차를 전기차로 타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나요?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와우. 이 뉴스를 바탕으로 우선 캐나다가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강자로 부상한 이유, 두 번째로 캐나다가 한국과 배터리 산업을 함께 하려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으로는 영상이 1부, 2부로 나뉘어졌으니까 모두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전기차 제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라는 점에서 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채굴해야 미국 현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등 그런 원자재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외의 국가에서 핵심 소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이점을 갖고 있는 옆나라, 이웃나라, 캐나다가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가 잠재적인 배터리 공급망 대체지로 선정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과 그와 관련한 혁신적 개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사진과 같이 지역별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과 200여 개의 광산, 그리고 약 6,500개의 채석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각 주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여기 퀘벡주는 앞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를 것 같다는 전문가의 그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광물들 중에서 특히 캐나다 정부는 리튬 생산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필수적인 광물이라고 하고 약 9년 전인 2014년부터 캐나다에서 리튬 생산은 제한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배터리의 이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리튬의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캐나다에서는 리튬 생산을 재개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 동부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리튬을 포함한 북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들의 채굴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 리튬 프로젝트 현황을 보자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 모양은 탐사 프로젝트, 사각형 모양은
발전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초록 색깔은 활성적이고 주황 색깔은 비활성이나 혹은 잠정 중단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화살표에 표시된 지역이 퀘벡주인데 초록색 사각형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 퀘벡주에서 리튬 채굴 관련의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캐나다가 잠재적인 배터리 공급망 대체지로 선정된 또 다른 이유로는 혁신적인 개발 전략을 들 수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BNEF,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 순위는 서스테이너블한, 즉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 산업 관련으로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생산이 세계적으로 규범하게 되면서 각국이 관련 산업에서 사회적 책임 아래 윤리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인데요. 이러한 ESG 부분에서 캐나다가 6위를 차지했는데 이 의미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제조와 생산 그리고 처리 과정에 있어서 캐나다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는 특히 그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수력 전기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이드로-퀘벡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퀘벡은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을 관리하고 또 그 일부는 미국 북동부로 수출하는 공익사업체인데요. 하이드로-퀘벡을 이용하여서 캐나다 정부가 배출가스가 없는 수력 전기로 생산되는 자원과 제조 공장, 그런 공장들의 투자를 증가함으로써 캐나다 친환경적인 전기차 같은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또 캐나다의 관련 기업들은 배터리의 폐기물 처리나 배터리 재활용 관련 개발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배터리 산업으로 단지 자국이 보유한 광물들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산업에서 사회적 책임 아래 윤리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캐나다의 또 다른 이점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근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캐나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요 확보와 같은 안정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해야만 현지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부합되는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10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미국 부총리의 연설을 통해서 프렌드 쇼어링을 강조했는데요.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것은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이 광물 분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 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이 수입한 히토리움 및 금속 가운데 중국 비중이 중국 의존도가 78%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기자동차 도입에 필요한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한 대안 중 하나로서 향후 캐나다가 보유한 주요 광물에 대해서 캐나다의 광산업체들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자로 부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캐나다가 한국과 배터리 산업을 함께 하려는 이유, 그리고 향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강점 혹은 약점, 그리고 기회 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JY 월드리뷰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